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 분야 강사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교육 분야 강사 일을 좀 일찍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직업 상담 업무를 좀 오래전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진로 분야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제가 항상 상대했던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10년 전도 더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그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 블로그를 또 열심히 운영을 했어요. 아, 이쪽 분야에 어떻게 입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컨텐츠가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교육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론적 베이스로 한다기보다는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더 해줘야 되는데 실무에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 힘들겠다 생각하면서 실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입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데요. 입직을 하는 게 힘들어요. 우선 입직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나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교육업체 쪽에 이력서를 뿌렸어요. 어디든 걸리겠지. 어디든 걸리겠지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연락이 당연히 없죠. 강의 경력이 없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강의를 또 못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 번 거절 끝에 한두 군데 정도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업체랑 일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받았던 시급은 어떠냐? 굉장히 작아요. 오고 가고 시간, 교통비를 빼면은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아쉬운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해야죠. 일단 하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강의를 잘하면은 업체에서 강의를 계속 연결을 또 해주기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강의를 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 강의가 교육 강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수도권에서 강의를 하는 걸 많이 원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만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경우는 지방에 가서 강의도 해야 될 일도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지방 강의는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지방은 또 멀기도 하고 운전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니까 그 업체에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 일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특히 중고등학교 강의 같은 경우는 방학 때를 제외하고 학기 중에 엄청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비교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진로와 관련된 체험활동도 꽤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 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요. 뭐 성희롱, 성폭력부터 해서 선배와의 만남, 각종 여러 교육들이 있긴 한데요. 그때 파견 강사로 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사는 일정이 좀 많이 몰려요. 그때 일을 할 수가 있고 만약 내가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는 일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방학 때 아이들이 방학을 하잖아요. 사실상 엄마들이 방학 때 아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방학 때는 일이 없어요. 뭐 그게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방학 때 좀 쉴 수 있으니까 그때 아이들을 좀 더 돌보고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도 일을 많이 하시고 크게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교육 강사 일도 추천할 만 하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교육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직업 만족도로는 높은 편이에요. 다만 지역이 수도권만 가는 게 아니라 지방 여러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실 때 강사 부분도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학력에 있어서 대학교 졸업 이상, 대졸자 이상이면은 웬만하면 다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대학 강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학사랑 석사 하기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의 박사 이상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대학 강의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외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특강 강사로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좀 고정해서 강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때문에 그때부터 학위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특히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처럼 특강 강사나 교육 강사를 하다가 뭔가 배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위가 요구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직업은 교육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희 프로필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을 뽐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위적인 부분들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제가 2개 학교, 3개 원래 했었는데 1개 학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왜냐면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의를 12학점 가까이 한다는 건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1개 대학은 그만두고 2개 대학만, 4년제 대학만 나가게 되는데, 과목이 똑같을 때도 있지만 과목이 또 바뀌어요. 과목이 바뀌면 새로운 과목은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가르쳐야 돼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교육상담 과목을 강의했는데, 내용을 공부했을 때는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안다고 이게 가르쳐지나요? 이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론을 가르쳐야 되고, 그 이론을 보통 8주차에 시험 보고 15주차에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가르치고, 시험 평가 방식도 제가 정해줘야 되고, 과제도 내줘야 되고, 이런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실무적인 것들을 대학생들은 많이 요구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교육 분야 중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어본다든지,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경험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돼요. 사례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보통 대학 강의 전공 같은 경우는 3학점 정도 되기 때문에 3시간 동안 강의한다는 거 엄청 힘들어요. 준비도 3시간 강의 준비하려면은 최소 10시간은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PPT도 만들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럼 모르는 거 다시 봐야죠. 모르는 거 보고, 그리고 책에서 어렵게 설명한 거는요,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봐요. 더 쉽게 설명한 사람 없나 찾아보면서 나의 언어로 또 정리를 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한번 몇 번 거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쉽게 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느꼈던 게, 교원 임용을 할 때 보는 기준이 최소 강의 경력 3년 이상이 바로 이래서 원하는 거구나. 최소한 내가 이 가르치는 과목을 2번에서 3번은 돌려야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러면 제가 가르친 데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특강 형태로 또 요약해서 다른데 외부 강의가 들어오면 또 활용을 해요. 공부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직업이라는 거, 가르치는 직업인과 동시에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 강사를 하는 것도 특히 배움을 좋아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